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닛산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5% 폭락하며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닛산 사태가 충격적이라면 이번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닛산의 기업 가치는 28조 원이죠. 하지만 이번에 위기가 찾아온 기업은 기업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 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홍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 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 대는 넘겨야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65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 개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도 결과가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돼 아직까지도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높아졌는데요. 각국의 정상들도 한국이 옳았다며 한국처럼 철저한 검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SOS를 쳤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모델을 요청했고요. 미국은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도와달라며 요청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달랐기에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코로나 초기 한국은 마스크 공급에 차질은 있었지만 공적 마스크 공급과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오브제를 폐지해도 될 정도로 수급이 정상화됐죠. 하지만 외국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마스크 공급조차 원활하지 않아서 의료진들마저 마스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은 마스크 공급뿐만 아니라 인식마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진 최근에 들어서야 마스크의 효과를 인정하며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제 마스크 착용의 유용성을 인정했고요. 마스크 착용에 과학자들마저도 기존의 의견을 철회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두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에서도 한국이 옳았다며 칭찬하고 있죠.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미용사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접촉한 손님들에게 전혀 바이러스가 옮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공적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마트나 크로거 같은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에는 바닷가나 술집에 갈 때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비가 붙어 다툼이나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식량과 휴지 같은 물품들은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선 한국의 선진 시민의식까지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국은 체계적인 방역 대책, 그리고 선진의식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훌륭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가 식생활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 연구를 맡은 프랑스 연구진들은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의 전통 음식, 그 중에서도 김치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스가 유행했을 당시 국내 연구진들은 김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냈었는데요. 이번엔 국내가 아닌 해외, 프랑스에서 김치의 면역 효과를 입증해낸 겁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소까지 풍부한 김치는 이제 코로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식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의 효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고요. 뇌와 혈관에도 산소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김치가 익으면서 유산균이 생기기 때문에 장과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가 좋죠. 이렇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서로 한국의 김치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김치 수출량은 작년에 비해 44.3%나 늘었을 정도로 껑충 뛰었죠. 그 와중에도 중국산 김치는 불안해서 못 먹겠다며 해외에선 꼭 한국에서 만들어진 김치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김치가 사랑받는 만큼 한국 김치를 활용한 사업들도 해외에서 인기리에 진행 중인데요. 또 해외에선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 만든 골든김치, 김치주스, 수박 바나나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홍보하는 걸 넘어 해외에서도 김치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한국 김치는 전 세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식은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닭갈비는요, 미국, 일본,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김치전은 유럽 가정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K푸드를 꼽고 있죠. 이렇게 K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 덕분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K푸드에 대한 사랑은 K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이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획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김치와 홍삼, 유자차 같이 K푸드가 면역력 증진식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전염병의 불안감에 놓인 사람들이 한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식은 그 어떤 나라보다 다채로운 맛과 종류를 가지고 있어서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전통 한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공식품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신라면 블랙을 전 세계에서 1위 라면이라고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라면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최근에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각광받으며 라면 시장의 매출이 37.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푸드는 이렇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해외 시장에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모두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4.4%나 늘었죠. 한류와 더불어 K푸드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K푸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K푸드가 언택트 시대에 알맞게 더 성장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식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고요. 덕분에 수출이 늘어 한국의 경제력이 더 커진다면 우리 미래의 식품 시장까지 선도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될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택트 시대에 잘 어울리는 한국 음식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워렌 버핏이 극찬한 다트 궁금하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버핏보다 다트 하나만큼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